동일하게 칼로리를 섭취하더라도 기초대사량이 높다면 소비되는 칼로리가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방으로 축적되는 양이 줄게 되는 것입니다. 즉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덜 찌는 체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멘토 분당 닥터리 가정의학과 원장 이진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평생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다이어트를 한번 성공하고 나서도 다시 살이 찌기도 하고 다시 나쁜 습관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한번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평생 살이 안 빠지는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닥터리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 살이 안 찌는 체질을 만드는 방법은요,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살이 찐 이유는요, 오랜 시간 나쁜 습관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나쁜 습관을 한순간에 고치는 것도 어렵지만 이런 습관을 고치고 나서 계속 좋은 습관으로 이어나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체질은 타고나서 평생 바뀌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체질은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후천적으로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꾸준히 평생 지킨다 생각하시고 내 생활 습관을 바꿔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평생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꾸는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자, 평생 살이 안 찌는 방법 첫 번째는요,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말자는 것이에요. 살이 찌는 체질과 살이 안 찌는 체질은요, 혈당을 내가 얼마나 빨리 올리는 사람인가, 혈당을 내가 얼마나 빨리 올리지 않는 사람인가에서 좌우된다고 봅니다. 당뇨병의 가족력이 있거나 당뇨 전 단계에 있다면 살이 찔 수 있는 유전적 체질적 소인이 있는 분이세요. 이런 분들은요, 지방을 축적시키는 체질이 있는 분이니까 더욱더 살이 안 찌게 조심해야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라는 것은요, 우리가 음식을 먹은 뒤에 포도당 탄수화물을 먹은 뒤에 혈당이 쭉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것을 말하죠.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우리가 쭉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나와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전으로 만들지만 인슐린이 과다분비되면 지방을 축적하는 쪽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뾰족뾰족하게 생기는 것을요, 우리는 혈당 스파이크를 둥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몸에서 혈당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요, 다이어트도 잘 되고 살이 찌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혈당이 오르지 않게 정제된 탄수화물 줄이는 것들도 중요하겠고요, 혈당이 올라갈 때 또 운동을 해서 혈당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혈당 스파이크를요, 뾰족뾰족하게 만들지 않고 둥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만드는 방법은요, 근육을 늘리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몸에 근육이 많으면요,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됩니다. 내가 마른 비만 같이 근육이 없고 지방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나이가 들고 근육이 점점 부족해지면서 살이 찔 가능성이 높으신 분이에요. 이 근육은요, 결국 혈당을 먹는 스펀지라고 얘기할 정도로 근육이 많으면요, 혈당이 올라갈 것을 많이 잡아줍니다. 그런데 근육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꾸는 것이 참 어렵게 되는 것이죠. 금방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육량을 늘리려면요, 결국은 운동도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단백질 섭취도 충분히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근육이 많아집니다. 지방 2kg를 빼는 것보다 근육 0.5kg 늘리는 게 쉽지 않다고 저는 항상 환자분께 말씀드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근육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 중요하고요, 평생을 통해서 근육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살찌지 않는 체질 만드는 것은요, 기초대사량이에요. 기초대사량은 자동차 연비와 비교가 많이 되는데요, 차는 기름을 덜 먹는 차가 좋은 차지만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는요, 에너지 소비를 잘 하는 몸이 다이어트에 유리한 거예요. 기초대사량이란 우리 몸이 생명활동을 기초적으로 영위하는 수준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입니다. 숨쉬고 소화시키고 두뇌활동하고 등등이 되겠죠. 이 기초대사량이 높으면요, 다이어트에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방법에 관심이 많죠. 동일하게 칼로리를 섭취하더라도 기초대사량이 높다면 소비되는 칼로리가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방으로 축적되는 양이 줄게 되는 것입니다. 즉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덜 찌는 체질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근육이에요. 근육량이 많으면요, 기초대사량 뿐만 아니라 활동대사량도 똑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칼로리가 소비되게 됩니다. 다이어트로 지방을 줄이면요, 자연스럽게 근육량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근력운동을 통해서 줄어드는 근육을 최소화시키고 기초대사량도 덜 떨어지게 해야 합니다. 기초대사량 올리는 방법 4가지는요,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고요, 규칙적인 식사도 중요하고요, 근력운동도 중요하고요, 물먹기도 중요하다고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꼭 지키셔서 기초대사량을 올려서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는 수면이에요. 수면이 무슨 살찌는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은요, 살을 안 찌는 체질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잠을 잘 못 자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더 많은 정제탄수화물을 먹게 돼 있고 혈당 스파이크도 더 많이 생기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살이 찌는 것입니다. 미인은 잠꾸러기다라는 말이 있죠. 이런 부분이 일면타당한 부분이 뭐냐면 잠을 잘 자야 우리 몸이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보다가 또 일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데 내가 조금 더 살이 잘 빠지는 체질이 되고 싶다면 충분한 수면을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요 성장 호르몬이라는 우리 몸의 천연 식욕 억제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 시간을 포함해서 7시간 내지 7시간 반 정도를 충분히 주무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꾸는 방법은요, 입맛을 바꾸자는 거예요. 체질적으로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꾸준한 노력으로 좀 바꿔 나가셔야 합니다.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살찌게 되어 있어요. 나를 한번 돌아보시는 게 좋아요. 나는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탄수화물 중독이 있는 사람인가? 단맛 중독이 있는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식습관을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단맛보다는요, 고소한 맛을 더 좋아하는 입맛으로 바꾸면 좋아요. 단맛은 탄수화물에 많고 고소한 맛은 단백질이나 지방에 많기 때문이죠.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의 고소하고 깊은 맛을 더 좋아하는 입맛으로 바꾸면 평생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꾸기는요, 장내 유산균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장에는요, 수많은 장내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장내 미생물들은요, 예전엔 그냥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대에 와서는요, 장내 미생물이 살을 찌게 할 수도, 살을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들이 속속히 밝혀지고 있어요. 장뇌축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뇌와 장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장의 건강은 곧 뇌의 건강이고 뇌의 건강이 곧 장의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되려면 어떤 장내 미생물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락토바실러스 가세리라는 유산균이에요. 우리 장 속에는요, 100조 개의 유산균과 유해균이 존재합니다. 자, 유해균에 속하는 비만세균, 뚱보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우세해지면요, 탄수화물, 포도당의 흡수를 비정상적으로 촉진시켜서 비만이 유발됩니다. 살찌는 체질이 되는 것이죠. 유해균과 유익균의 비율 조절이 체중 관리의 핵심이에요. 한국식약처에서도요, 처음으로 지방 감소를 도와주는 유산균으로 인정을 하기도 했어요. 각종 국내 연구에 따르면요, 락토바실러스 가세리가 비만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확인이 되었습니다. 락토바실러스 가세리는요, 건강한 여성의 몸에 서식하는 유산균의 일부이면서 락토실린을 생산하는데, 이 락토실린은요, 항생물질로 유해균을 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락토바실러스 가세리는요, 장내 유해균과 유익균의 밸런스를 바로잡아서 장내 흡수율을 조절합니다. 단당류로 분해된 탄수화물을 장에서 소화되지 않는 다당류로 합성해서 몸 밖으로 배출을 합니다. 때문에 체중 감량을 돕고 장 속 유익균을 늘려서 장 건강을 강화시켜주는 데 효과가 있어요.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되고 싶다면 가까운 병의원에서 장내 미생물 검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 검사에서요, 장내 유산균의 문제가 발견된다면 꾸준히 장에 좋은 유산균을 보충하고 좋은 유산균들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섬유질도 많이 섭취하는 게 좋아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되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6가지 원칙을 잘 지키신다면요, 건강도 지키고 다이어트도 잘 되는 체질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항상 응원하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 원장 이진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